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을 오늘 관보에 실어 3주 뒤인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1,100개 품목에 대해 언제라도 일본 정부의 뜻에 따라 수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시행세칙도 게재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측근인 에토 세이치 보좌관이 최근 우리 여야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과거 매춘 관광국이었다는 내용의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토는 또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불법성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자리에 참석했던 김영춘 의원이 전했습니다. 일본 여행 거부 운동으로 타격을 받은 일본 지자체 대표단이 우리 항공사의 노선 유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일본 노선 폐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23일부터 부산 오키나와 노선을 중단하고 대한항공은 다음 달 부산 삿포로 노선을 끊을 예정이며 저비용 항공사들의 운항 축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들이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자사주 매입을 활성화하고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이주열 총재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를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밝히며 서부에서 평양을 넘어 동해로 떨어진 궤도까지 공개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우리 방어 체계를 피하는 정밀 타격 능력까지 과시하기 위한 계산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이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CCTV 확인 지연과 부실한 압수수색 등을 지적하고 해당자인 제주 동부서장과 간부들에 대해 감찰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수출 우대를 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본 정부가 바뀌는 수출 관련 규칙도 공개했습니다. 특정 품목을 지정해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모호한 단어로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일본 정부가 언제든 수출 규제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7개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한다. 지난 2일 강유회의에서 결정된 관련 시행령이 실린 일본 관보입니다. 이렇게 공포됐고 시행은 3주 뒤인 오는 28일부터입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 올린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7개국인데 빠진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한국의 輸出管理制度や運用に不十分な点があるなどを踏まえ給油措置ではありません。 오는 28일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면 그동안 1,100여 개 품목에 대해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던 수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라 변경되는 구체적인 수출 허가 절차 규정도 공개됐습니다. 총 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시행 세칙인데 지난달 불산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는 달리 이번엔 구체적인 품목을 꼽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세칙에 과거보다 허가를 더 까다롭게 하는 큰 틀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 포괄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겁니다. 또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수출품을 받는 사람이 군 관계기관이나 군 관계자일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나 군 관계자 등의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한 건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줄곧 안보를 이유로 들었던 사정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安全保障の観点から我が国の輸出管理制度を適切に実施する上で必要な運用の見直しであります。日韓関係に影響を与えることを意図したものではなく 세칙 기준에 의심되는 경우 관계자 등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 기준을 들이밀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고의로 심사를 지연하거나 불허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할 경우 우리 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측근인 에토 세이치 보좌관이 최근 일본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과거 매춘 관광국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최근 세미나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고 싱크탱크인 여시제와 가메이 시즈카 전 금융 담당상이 마련한 만찬 자리에서 에토 보좌관이 과거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많이 갔는데 자신은 싫어서 가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에토 보좌관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불법적인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찬 자리에 있던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한국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자리를 주선한 가메이 전 금융 담당상은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아시아나 항공이 오는 23일부터 부산발 오키나와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최근 일본행 수요 감소에 따라 주 3회 160석 규모의 A320을 투입하고 있는 부산 오키나와 노선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도 아시아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서울발 후쿠오카, 오사카, 오키나와 노선의 항공기 기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좌석 공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중 환율 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지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공매도 제한 강화 조치 등 시장 안정 대책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건 금융감독원장, 이른바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긴급히 머리를 맞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이 극도의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와 공포 심리를 차단하고 안정적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경우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 즉 비상 계획에 따라 즉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단기간 내에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공매도 규제 강화를 포함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마쳤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대외 여건이 더 나빠진다면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어떤 통화 정책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5달 연속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한 국책연구기관 KDI가 앞으로도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대외 여건이 쉽게 호전되진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거듭 내세우면서 외화 보유액과 순대외 채권이 4천억 달러를 넘은 만큼 과도한 불안 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일본이 오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세칙을 공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로봇용 핵심 부품 개발에 성공한 국내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 업체는 일본에서 대부분을 수입하는 로봇용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감속기 공정을 시찰하며 업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술 개발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술적으로 무장한 우리 강소기업의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위안화 약세가 다소 진정된 데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 의지를 강조하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엄청난 양의 자금이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미국으로 쏟아져 오고 있다며 미국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중국을 향해 대화의 여지를 남기면서 유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강원 양면책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The president's view
has always been we have negotiated in good faith. We want to continue to negotiate in good faith with the Chinese.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미국 증시는 일단 안도했습니다. 다우는 1.21%, S&P는 1.30%, 나스닥은 1.39%씩 각각 올랐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이후 중국이 발표한 환율 안정화 조치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고시 환율을 7위안 아래로 제시하고 홍콩에서 5조 원 규모의 중앙은행 증권을 발행하기로 한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환율 부문까지 확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다음 달 워싱턴에서 재개되는 양측의 고위급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를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합동 군사연습에 보내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사 차량에 세워진 미사일이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입니다. 발사 장소는 황해남도 과일에 있는 서부 작전 비행장. 북한은 미사일이 평양 주변 상공을 통과해 동해의 목표한 섬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 능력이 검증됐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번에도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합동 군사 연습에 보내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벌여놓은 합동군사 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특히 이번 발사의 정점 고도는 37km, 사거리 450km로 사드와 같은 요격 체계를 피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부르던 것을 신형 전술 유도 탄이라고 표현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북한 매체 영문판에도 지난달 25일 발사는 제목에 무기라고 썼다가 이번엔 미사일로 바꿨습니다. 탄도탄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겼다고 스스로 시인한 건데 최근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분위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을 거론했습니다.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볼턴 보좌관은 현지 시간 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합의가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우리 시간 6일 발사한 발사체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 북미 정상 간 약속 위반은 아닌 만큼 미국 정부가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아시아내 미사일 배치에 대해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다음 날인 지난 3일 호주 방문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의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시 발언을 계기로 일본과 호주, 한국 등이 그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해당 국가들이 이를 부인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스퍼 장관은 일본으로 이동하는 중에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우리는 그 단계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다며 탄도미사일이든 순항미사일이든 최초 운영 능력을 갖춘 형태의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서울의 한 지자체가 일본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서둘러 내리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국내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오늘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한일 두 나라의 민간 교류까지 막지는 말아달라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관계 악화가 우리 관광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행을 취소하신 국민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 대신 가볼 곳 많은 국내 여행에 눈을 돌리자는 제안인데 관광업계는 관심을 줘 고맙다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일본 여행 금지를 조장해봤자 도움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여행업계에서 부탁은 앞으로도 이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해서 민간 교류까지 맡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이는 최근 서울 중구청이 일본 여행 거부를 뜻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거센 비난 여론에 다시 내린 것을 직접 겨냥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대통령을 향한 당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관광지에 가서 한번 들러주시면은 그게 히스토리가 돼서 관광 자원이 되는 겁니다. 반일 분위기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지적에 여당 지도부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이 대응은 자칫 WTO의 규정을 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일본 여행 금지, 도쿄올림픽 불참 등 강경론도 여전합니다. 경제 침략으로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평적 조치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면 하는 차원으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신쇄국주의냐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와 여권이 지나치게 반일 감정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 안철수 전 대표와도 통합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보수 통합을 위한 군불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바른미래당은 날선 발언으로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보수 통합론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나가야 된다는 조건을 달면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을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기는 하지만 언론 인터뷰에서 통합을 안 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는 등 발언 수위는 꽤 높았습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양대 주주인 안철수 전 의원까지 합칠 수 있다고 말해 더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파의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옛 바른정당계와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스토커냐, 잠꼬대 같은 소리다. 여기저기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잠꼬대 같은 말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자유한국당이나 잘 추스리기를. 나경원 대표께서 바른미래당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스토커 노릇을 계속한다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을 낼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당 내부의 평은 엇갈렸습니다. 용기 있는 구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지만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원내대표의 월권이자 개인 생각이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사자인 유승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의 제안에 선을 그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부인에도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철수 전 의원까지 다음 달 추석을 전후해 귀국한다면 보수 통합 논의는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독도 방어 훈련을 올해 2차례 실시할 계획이며 훈련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독도 방어 훈련을 올해 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해경이 독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번 훈련이 실시되면 해경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육해 공군 전원이 다 참가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 실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해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정신에 입각해야 하고 한국올림픽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업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목동 빗물 배수시설 사고와 관련해 숨은 제어실에 구청 직원이 상주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시 하천관리과는 지난달 1일 양천구청에 공문을 보내 목동 빗물 배수시설 상황실에 구청 관계자를 상주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7월 1일부터는 목동 배수시설 운영 주체를 양천구 치수과로 명시하고 서울시와 시공사는 협조만 담당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천구청 측은 상황실은 숨은 제어실이 포함된 공간이라며 상주 시간은 주간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관련 기관 7곳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청과 서울시, 시공사인 현대건설까지 주요 수사 대상에 올리고 관리 소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사고 엿새 만에 관련 기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양천구청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공사인 현대건설까지 모두 7곳이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초 서울시가 양천구청에 내려보낸 공문이 핵심 단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달부터 수문관리 책임이 양천구청에 있었던 게 명확해진 만큼 상황실 운영 실태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운영에 어느 범위까지 되느냐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건으로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또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작업자들이 지하로 내려간 경위와 구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구를 닫은 이유 역시 풀어야 할 의혹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현대건설 직원들은 피해자들이 비상계단으로 탈출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지만 뚜렷한 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자체 구조를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소방에 신고한 점 역시 피해를 키운 원인인지도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할 부분입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조만간 사고 책임의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경찰이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수사 관계자들을 감찰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현장 점검단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초동 조치와 지휘 책임을 물어 박기남 전 제주동부서장과 제주동부서 여성청소년과장, 형사과장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고유정 전 남편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 초동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과 CCTV 확인이 지연된 점, 압수수색을 하면서 졸피뎀 등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예상보다 일찍 사그라들었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야영하던 청소년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고 피서객들이 계곡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열리고 있는 걸스카우트 국제 야영대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은 밤사이 많은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은 일일이 텐트를 확인하며 남아있는 청소년들을 대피시킵니다. 폭우를 피해 체육관과 식당 등으로 대피한 청소년과 지도자는 800명이 넘습니다. 잠들어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지시를 해서 그때 일어나서 대피를 했어. 그때가 몇 시? 3시에서 3시 반 정도. 거센 물살이 흐르는 계곡. 3살짜리 어린이를 아는 119 구조대원이 줄을 잡고 계곡을 건넙니다. 어린이와 부모 등 일가족 3명이 텐트를 치고 야영하다가 계곡물이 불어나 고립된 겁니다. 이들은 119 구조대 도움으로 4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계곡 폭이 좀 작지만 유속이 워낙 빨라서 장비 없이 일반인들이 도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강원 영동 지역에는 곳에 따라 많게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도 3건이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치더라도 계곡이나 하천물이 불어난 만큼 주민들과 피서객들에게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맹독성 문어가 잇따라 발견돼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달 초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15살 박모군이 뜰채로 잡아 신고한 문어 2마리가 맹독성 파란선 문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파란선 문어는 10cm 안팎의 작은 크기로 주로 아열대 해역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보거독으로 알려진 테트로토톡신을 갖고 있어 위험한 문어입니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서울 강남의 클럽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서울시 등과 함께 강남 클럽 7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담동의 한 클럽은 2층을 불법 증축해 테라스와 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0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맘때면 자녀 못지않게 학부모들의 스트레스도 크게 느는데요. 심리 상담과 교육을 받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김정회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00일도 안 남은 수능. 수험생 못지않게 부모도 걱정으로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갈수록 말수가 줄고 어깨가 처지는 자녀가 안쓰럽기만 한데 사실 말 걸기도 쉽지 않습니다. 쉬어라 그러면 지금 내가 쉴 때냐 그러고 공부해라 그러면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정말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검사해보면 우울증과 화병, 불안장애가 많습니다. 조금만 참자며 버티다가 마음의 병이 생긴 겁니다. 결국에는 쌓여서 이제 표현하지 않아야 될 시점에 가서 이제 크게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어머니도 나중에 내가 그때 왜 화를 냈을까 하고 이제 후회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고, 아이들은 또 엄마가 왜 저러시지 하면서 이제 계속 시험 공부에 이제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머릿속에서 이제 고민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터지면 대개 자녀 탓만 하기 쉬워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심리 상담과 치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런 치료 외에도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자녀와의 대화나 위기 상황을 잘 넘길 방법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좋은 반응이 나오기만을 바라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기대 수준 낮추되 대신에 어떤 규칙적으로 시간을 좀 정해두시고 그 시간에는 아이와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확보를 하셔서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 학부형들도 정신적인 자기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노후가 걱정인 농민들을 위해 농사도 지으면서 이익도 얻는 첫 영농형 태양광이 선보였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패널이 반짝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발전량이 날마다 새로운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주도로 세워진 첫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이 태양광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생산량에 대한 수급 조절도 가능할 것이고, 또 이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으로 인해서 그걸 팔아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농촌의 효자 상품이 되겠습니다. 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햇빛이 줄기 때문에 수확량이 2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800여 제곱미터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수확량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이 한 해 30만 원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소득이 생깁니다. 100kg를 설치를 하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나가면서 한 달에 20년 동안 100만 원 소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농민들의 연금이 될 수 있거든요. 절대 농지가 아닌 땅에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 8년에 불과한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제도와 하여튼 모든 것을 뒷받침해서 우리 농업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가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이 남아돌면서 정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목을 심으라고 권하고 있지만 올해도 벼 초과 재배 면적은 2만 8천여 헥타르. 영농형 태양광이 쌀 생산량도 조절하고 농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땅 가운데 국가로 귀속돼야 할 재산이 아직도 전국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달청은 여의도 면적에 가까운 일본인 명의 땅을 국유화한 데 이어
올해 안으로 일본인 명의로 된 토지 기본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일본인 소유로 있던 세종시 장북면 땅입니다. 농지와 하천, 도로가 섞여 있는 곳으로 65년 만에 우리 국가 소유로 돌아왔습니다. 조달청이 등기부와 토지 대장 등 기초 조사를 통해 일본인 명의를 확인한 뒤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난 4월 국유화했습니다. 일본인 토지 이미 밝혀졌고 국가에서 귀속한 다음에 판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국유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였다가 국가로 귀속돼야 할 재산은 현재 14,000여 필지가 남았습니다. 이 가운데 60%인 7,700여 필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조달청이 업무를 맡은 지난 2012년 이후 여의도 면적의 90%에 이르는 2.6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국유화됐습니다. 일본인 명의의 재산을 우리 국가로 환수하는 데는 적게는 3개월, 많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명의 토지가 많은 곳은 영광과 정읍, 창원, 경산, 춘천 지역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법원과 국가기록원,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국유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속 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은닉 재산도 끝까지 추적하여 일제 흔적 지우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사업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의미가 큽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일본이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전시장을 폐쇄했지만 소녀상을 향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소녀상 모습 곳곳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복을 입고 담담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 마치 우리 주변의 누군가처럼 친근하고도 앳된 모습입니다. 특별한 모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의미는 한 분의 역사로 국한이 되면 많은 분들의 역사를 함께 담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서 그 시대의 여인을, 그 시대의 소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거칠게 잘린 단발머리는 강제로 끌려가야 했던 아픔을, 제대로 땅에 닿지도 못한 채 들린 발뒤꿈치는 불안함을 안고 살아야 했던 고통의 세월을 의미합니다. 어깨에는 새가 앉아 있는데 새는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으셨겠어요. 그러한 자유에 대한 의지, 그리고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님과 살아계신 할머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영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모양 그림자 속엔 한 맺힌 넋을 위로하는 나비가 있고 소녀상 옆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빈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나는 그럼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손잡아주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옆에 손을 잡아줬을 때, 의자에 앉아서 손을 잡아줬을 때 이 소녀상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아이치 트리엔날레뿐 아니라 국내외 곳곳에서 소녀상 전시와 설치를 막기 위한 전방위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소녀상이 있고 그게 또 자꾸 퍼져나가니까 그런 불편함이 두려움으로 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이 눈엣 가시처럼 여기며 두려워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오늘도 두 주먹을 꼭 쥐고 말없이 앉아 역사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지만 좋아요 한국이라는 해시태그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본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해외 각지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에 항의하는 뜻으로 소녀상처럼 앉아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이른바 소녀상 되기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위터에서 찾을 수 있는 좋아요 한국이라는 해시태그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런 해시태그가 걸린 게시물이 올라오더니 빠른 속도로 확산 중입니다. 일본인들이 K-팝 가수나 한국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과 함께 한국에서 겪은 경험과 호감을 표현한 글을 올린 게 대부분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한국어로 글을 남긴 경우도 눈에 띕니다. 한국인들도 이에 화답하며 좋아요 일본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본 현지에선 아이치 트리엔날레 주최 측이 평화의 소녀상이 출품된 자체 기획전을 중단한 데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작가는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찾아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권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일본인들을 모두 부정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 일본이 아니라 노 아베 운동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이미 전시 중지 결정에 반대해 전시 재개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도 등장한 상황. 기획전 중단에 항의하는 목소리는 일본을 넘어 SNS상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외 예술인과 여성주의 운동가들은 일본 측의 자체 기획전 중단에 항의해 스스로 소녀상이 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트윗의 영문과 일문으로 해시태그를 달아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국립극단이 다음 달 무대에 올릴 예정이던 친일 작가의 연극 빙화 공연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국립극단은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연극 통제 정책에 따라 시행된 국민연극제 참가작인 빙화 공연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일 연극의 실체를 수면 위에 드러내고 비판적 성찰을 통해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공연을 기획했지만 현 시점에 무대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재난영화 엑시트가 해외에서도 개봉합니다. 배급사 CJ 엔터테인먼트는 이 작품이 북미와 베트남, 호주 등 24개국에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북미에서 개봉했고 오는 9일 베트남에서 관객을 만난 뒤 21일 인도네시아 등에 차례로 개봉할 예정입니다. 호날두 노쇼 논란이 불거진 친선 경기에서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황당한 일도 있었는데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YTN이 프로축구연맹과 주최사의 계약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프로연맹의 책임도 가볍지 않아 보였는데요.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유벤투스와 K리그 선발팀 경기 중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가 버젓이 등장합니다.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광고를 내보낸 주최사에 대한 비판이 비등했지만 YTN이 입수한 계약서를 보면 비단 주최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축구 연맹이 주최사가 스폰서십을 계약하면 그 내역을 연맹에 보고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연맹이 사전에 도박업체의 계약 여부를 알았을 법하지만 연맹은 경기 전까지 이를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전날까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진 않았어요. 연맹의 책임을 묻는 단서는 또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의 월드컵 경기장 사용 허가 문건을 보면 사용인이 프로연맹과 주최사 두 곳으로 돼 있습니다. 또 사용인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연맹과 주최사가 연대해 부담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장을 빌린 주체가 주최사가 아닌 연맹이라는 내용도 YTN 취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프로축구 연맹에서 단독으로 신청을 했고요. 저희 연맹 문서로 사용인 추가 요청을 이제 했어요. 더 페스타를 좀 사용인을 추가해달라. 주최사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논란에서 한 발 물러나 있던 연맹이 사실상의 계약 당사자로 행사를 주도한 만큼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의 모든 책임, 최대의 그 주관사는 K리그가 될 수밖에 없고 더 페스타는 그 유벤투스와의 경기를 이 성사시키는 하나의 에이전트 역할을 한 것뿐이 되질 않는 것이죠.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프로축구연맹과 월드컵 경기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두 달째 송환법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홍콩을 향해 중국은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강경 진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맞서 홍콩 의원들은 시위를 국가 안보 문제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장난하는 사람은 타 죽을 것이다. 홍콩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이 시위대를 향해 내놓은 경고입니다. 玩火者必自焚，该来的惩罚终将到来。 일부 과격 시위대가 벽돌과 쇠꼬챙이, 화염병과 활 등 치명적인 무기로 경찰을 공격하고 방화를 저질렀다며 폭력 시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我要告诫一切犯罪分子，
切莫误判形势，把克制当软弱。 기획자와 조직자를 포함해 폭력 범죄 활동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위대가 오성홍기를 바다에 던진 것을 지적하면서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지지하지만 일국 양제를 공격하면 반드시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와중에 바다 건너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는 사흘째 폭동 진압 훈련을 실시해 홍콩 시위를 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 속에 홍콩의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시위가 홍콩의 캐리람 행정부를 겨눈 것이라며 시위를 국가안보 문제로 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These angers and confrontations really have nothing to do with sovereignty issue. It is not going against central government. 그러나 구수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는 도화선이었던 송환법 문제를 넘어 갈수록 반중국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서 중국 정부와의 출구 없는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중국과 인도의 영토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인도 정부가 최근 중국과의 국경과 접한 잠무 카슈미르 지역을 연방 직할지 형태로 통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인도가 중국과 인도 국경 서쪽의 중국 영토를 인도의 행정 관할 구역으로 포함하는 것을 중국은 확고히 반대해왔다며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양심들도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YTN 취재진은 일본 현지를 찾아 한일 갈등을 바라보는 일본 내 양심적 지성들의 시각을 담아왔는데요. 일본의 양심이 말한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스노미야 겐지 전 일본 변호사연합회 회장이 내놓는 민주주의 교육을 통한 한일 갈등의 해법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한일 양국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むしろ個人の請求権を認めるのであれば韓国の大法院の判決は全然おかしくなく正しい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けど、人権を守る司法としては当然の判決なのに、日本の多くの政治家、特に安倍さんや河野外務大臣、あるいはそれに追随するメディアは政府の決定にはその裁判所は従うべきだと、政府と同じ判決をすべきだということを、これは民主主義国家における三権分立制度の意味を全く捉えきれてないわけですね。一権になれば独裁政権になりますので。 그 일본의 어떤 민주주의 어떤 성숙도나 이런 걸 좀 평가해 주시면 안 되겠는지. 韓国の皆さんは軍事政権を自分たちの力で倒して自由や人権を戦い取ったという経験があるのに対して、日本のこれまでの市民運動の歴史は自分たちの力で自由や人権を戦い取ってないんですね。で、教育の中で社会のことを政治を変えるっていうのは主権者として当然の権利だし義務であるということがなかなか教えられてなくて、政治っていうのは非常に遠い世界のものになってる、そういうような教育の問題っていうのがかなり大きな影響を与えて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광주 민주화 운동 항쟁지도를 붙여놓으셨는데 어떤 걸 기리기 위해서 붙여놓으셨는지. 私は非常に韓国の市民運動と交流する中で韓国の歴史も勉強させてもらいまして、でその韓国の民主化運動の一つの拠点一番原点みたいなところの一つが広州民主化運動ではないかと思いまして。 조금만 불러주실 수 있는지. 사랑도 명예도 이르도 나기모시 한표세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でそういう
観点からすれば今回の徴用工問題、それから、貿易の輸出規制に絡んでですね、民間レベルの交流が全部ストップしていってるっていうのは大変残念なことだと思います。でこういう時期だからこそもっと民間レベルの交流を進めて、市民レベルが、交流を進めて、お互いの国のことをよく分かる、そしてお互いが意見交換をする、そういう場を広げることが最終的にはアジアの平和的な環境を作る上で土台になると思います。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気をつけて。じゃあよろしくです。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과 내일은 강한 소나기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열대 저압부 영향에서는 벗어났지만 대기가 무척 불안정한데요.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남부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내일까지는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중북부 지방의 찜통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서울은 29.1도로 어제보다 7에서 8도나 낮았는데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 33도까지 올라 다시 무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3도, 광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비의 양은 10에서 70mm로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무더위 속에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